안녕하세요, 낯선이입니다. 오늘은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자존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에 대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존감의 가장 진부한 공식 아닐까요? 영화 주인공들이 정말 자존감이 낮고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녀들의 능력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 점을 탐구해 봅시다. 비만에 의기소침한 르네는 소울 사이클링 클럽을 찾습니다. 운동하러 왔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다른 여성들을 보고 주눅이 듭니다. 자기 몸이 너무 크기 때문일까요? 그러다 자기 워너비 스타일인 멜로리를 만나게 되죠.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한나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것만으로 스타성은 부족하죠. 그래서 립싱크 가수의 목소리 역할 정도만 합니다. 연예인이 팬층을 형성하고 나면 그들에게 환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외모와 매력적인 목소리가 필요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찾기 때문입니다. 르네는 살찐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듭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만 쉬죠. 근무하는 곳도 칙칙한 지하실에 동료와 대화도 없이 일만 합니다. 좀 더 상큼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었을 텐데. 그래도 그녀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떠들 수도 있죠. 데이트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데 르네는 무조건 사진이 예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적인 태도 덕분이죠. 다른 친구들은 찬성하진 않습니다. 어느 날 르네는 혼자 영화를 봅니다.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영화 빅입니다. 그 영화에 어떤 영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폭우를 뚫고 나가 호수에서 소원을 빌죠. 하나의 목소리를 빌려 쓰는 가수가 하나를 싫어하나 봅니다. 하나가 좋아하는 남자 상준 앞에서 굴욕감을 주죠. 같은 드레스를 입어서요. 비교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충격에 하나는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 아저씨 어디가? 춤추게요. 아, 그거 지어낸 거 아니지요? 가능하긴 한가요? 환자분의 의지가 더 중요하죠. 전 영혼의 상처가 나서 혹이 생기면 그 혹만을 떼어내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게 신경증의 경우 잘 안 통합니다. 어떤 경우에 반복적으로 성형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죠. 소울 사이클링. 르네는 여전합니다. 강사가 르네를 바라보고 하는 말은 마치 최면에서 거는 암시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르네의 태도가 갑자기 변합니다.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직원은 할 말이 없다. 하나는 목숨 걸고 전신 성형을 감행합니다. 예뻐지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영화와 별개로 이런 수술로 신경증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수술을 반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럴 때 성형 중독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죠. 그래도 하나는 변화에 성공합니다. 수술 후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믿기 어려워합니다. 정말 맞아요?
자, 만사에 자신이 생긴 르네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듯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괜시리 길 가던 모르는 여성에게 말도 겁니다. Of course it is. Aren't girls like us so lucky that we can shop like anywhere and still look fly as hell? I guess. Yeah.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도 자신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죠. Chivalry, alive and well. 르네는 모델들이 지원하는 안내데스크에 지원 서류도 제출합니다. We're Lisa in HR. My name's Renee Bennett, and I'm applying for the receptionist job. 게다가 친구들 앞에서도 예뻐졌다고 자랑하죠. Okay. I know you don't recognize me. I know that. But I am going to prove to you that I am your friend.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Okay. 그대로인데요. Don't scream. No. No one is screaming. You guys, it's me. Renee. What's happening? Full spin. 그 착각 덕분에 남자친구까지 생깁니다. Hey, Mason. You probably haven't been here before, but you have to wait in line and take a number. Oh, Yeah, right. I can grab it Oh, for you. thank you. Yeah, I just here. What's your number? So this is how it happens. 이건 작업이 아닌데. Wow. Just like what happens like.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자, 예뻐진 하나의 이런 행동은 우리가 느끼는 미인의 이미지와 거리가 있죠. 온거 아저씨가 상처난 거. 이렇게 죄송해요. 차량을 구입할 때도 그렇습니다. 미인이라는 말에 찰 덜컥 사버리죠. 손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아름다우세요. 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도 그러나 운전면허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릅니다. 친구분 오셔서 본인 확인만 되면 바로 보내. 게다가 친구조차 자기를 못 알아봅니다. 나요. 자, 르네의 안내데스크 지원은 모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Okay. 전례가 없기 때문이죠. You must be Renee. I'm Helen Gray, CFO. We spoke on the phone. This is our CEO, Avery DeClaire. Hello, Renee. Hello. Take a seat. Make yourself comfortable. Thank you so much. 그래도 그 누구보다 면접을 뛰어나게 봅니다. King reel. 외모 자신감을 강력하게 어필하죠. All this in a tiny Chinatown office. I think we've got more of a front of house situation on our hands. 그리고 채용까지 됩니다. 르네는 외모와 상관없이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녀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만 그것은 주변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죠. 그렇게 로맨틱한 관계로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신경증 발병과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대상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신경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하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고 나서 자기가 아닌 제니로 살아갑니다. 이전의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죠. 그리고 좋아하는 상준과 로맨틱한 관계로도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 살펴봅시다. 변화의 전후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자기 스스로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혼자 고립된 경우에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 만나고 활동하는데 발생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성의 경우에 뜬금없이 외모 비하가 심각해지면 신경증 징후로 관찰되기도 하죠. 르네의 현실 파악 능력은 사업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From what I can gather, just, from my friends, those professionals at the makeup counters are actually a deterrent. There's these, beautiful, statuesque women just staring at you with your pimples and your asymmetrical face, and they just make you feel bad about yourself. I mean, it makes them feel bad about themselves. 그리고 르네는 르클레어 같은 멋진 여성들도 한두 가지씩 결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럴 때 신은 공평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는 아름다움을 얻지만 자신의 과거를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싸그리 버려. 여기서 잠시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은 부정적일 때, 자존감은 긍정적일 때 쓰죠. 그런데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그 원천이 같습니다. 즉 같은 정신작용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자존감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상이 필요합니다. 과거 심리학에서도 반사 대상 혹은 거울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되돌려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건강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이런 부분을 약으로 조절하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게 신경증의 지름길이죠. 정신분석에서는 대상 리비도 투자가 되고 그것이 또 승화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능력으로 기능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의 노래처럼요. 뭐로 찍은 거예요? 그거 말고 이 친구 노래에서 뭐가 느껴지냐고. 승화는 본인의 능력이죠.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아닐까? 이렇게 못해. 왜 제니랑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만 생각해? 제니도 지금 이 친구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거야. 에이! 자아 기능이 떨어지면 타인과 관계를 자꾸 끊으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존감도 대상이 없을 때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자존감이 유동적이라고 하죠. 정신작용이 균형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르네의 마법이 깨졌습니다. 다시 자기 모습이 예전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 즉시 예전 태도로 돌아가죠. 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봅시다. 의심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이유 없이 시비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I didn't even see you in line. Yeah, right. You probably have all these cookies at your house from all the 20-year-olds that you bang. 하나도 그렇습니다. 자기 성형 사실을 잊은 채 연애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친구와 사이가 틀어져 버리죠. 여자분들끼리 싸움이 이런 식일까요? 신경증 경우에 비슷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도 만들고요. 심지어 자신의 연인조차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죽자 사자 쫓아다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주면 연락 바로 끊어버린 경우입니다.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신경증 요소이기도 하죠. 물건 팔아먹으려는 건 아니고? 너네 가방 뒤졌냐? 남의 옷을 몰래 입었으면. 자, 르네는 다시 소울 사이클링에서 멜로리를 만납니다. 그녀가 남자에게 차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자존감 문제로 고민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Whole head. Do you have every rib that I have? Everything really worked out for you. Where even are your organs? 멜로리는 그걸 병처럼 생각하죠. Shut up forever. What? No, I'm serious. Like it's an issue.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존감을 일으키는 정신작용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드러나기도 하죠. 때론 신경증 경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You getting dumped is making me feel like I might be okay. Randomly, it's making me feel better too. That's good. 하나는 제니가 아니에요. 자신의 성형 사실을 팬들에게 고백합니다. 전 한나예요. 강한나. 그래서 저 수술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해서 이뻐지니까 이렇게 노래도 하고 사랑도 해보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 영상을 팬들에게 보여줍니다. 끝까지 지키려 했던 체면을 내려놓는 거죠. 이런 고백은 무척 힘듭니다. 르네도 무대 위에서 멋지게 연설합니다. 잃어버렸던 친구도 사랑도 다시 찾습니다. Renee, I've always seen you. 대신 강한나는 성공했죠. 저도 그 이후 그 전보다 팬도 많이 늘었고, 물론 안티도 많이 늘었죠.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 것에 어떤 시기심을 가집니다. 특히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시기심은 끝이 없죠. 시기한다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시기심의 문제가 스스로의 능력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존감 문제죠. 이 두 편에서 지금껏 알려지지 못한 내용은 아름다움에 대한 시기심이 자신의 진짜 모습, 자기 능력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신경증적 방식으로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외로우니까 사람인 것처럼요.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